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이브머거 웹파워 해안 위스퍼스 카페 뒷문을 열자 코코넛과 바닐라의 지독하고 달콤한 향기가 큰 망치처럼 나를 때렸다. 폐점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지만 부엌에서 풍기는 틀림없는 향기는 태호가 다시 빵을 굽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까베르네 한 병으로 놀라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님는 카페의 새 여름 메뉴를 위해 늦은 밤 마라톤을 굽고 나서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있었지만 주방으로 모퉁이를 돌았을 때 내 얼굴에서 미소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테오 스타크는 상반신을 벗고 내 가장 친한 친구 마라와 함께 크리스마스 할인 장식품처럼 몸 전체를 덮었다. 내가 멈출 수도 없게 되기 전에 터져나온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 테오는 마라에게서 획 물러났다. 그의 눈은 충격에 커졌다. 엘리나, 나는 당신을 기대하지 않았다. 너무 빨리 돌아와서 내가 우리 부엌에서 내 친구와 걸 볼 줄은 몰랐어. 두 손을 주먹으로 뭉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마라가 입을 열었지만 독한 눈초리로 그녀를 막았어. 하지마, 감히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레나,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테오가 행주를 집어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내 등 뒤에 마라를 두고 자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주세요. 당신은 내가 거의 내내 거짓말을 하고 나를 배신했다고요. 분노로 몸을. 테오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라 사이에 손짓을 했을 뿐인데 너에 대한 내 마음이 변했어.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적어도 그런 식으로. 그의 잔인한 말이 나를 찔렀어. 나는 뒤로 물러섰다. 결혼 11년 만에 이 카페를 처음부터 짓고 피땀 눈물로 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라 때문에 날 버리려고 하던 내가 쫓아낸다. 내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을 겪은 후 테오는 나를 쳐다보며 표정을 지었다. 유엔알 이혼하고 싶었어. 레나, 너도 카페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마라가 널 사려고 돈을 내놨어. 그녀는 내가 반올림해서 소리쳤어. 둘 다 내 밑에서 내 꿈을 훔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카페는 내 인생의 작품이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지은 테오의 눈은 차갑고 굳어졌어. 내 차례인데 내가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보았다.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노려보는 잔인하고 차갑고 무자비한 낯선 사람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마라가 그의 팔에 애처롭게 손을 얹고 나를 비웃었다. 레나여야만 합니다. 아직 있을 수 있는 동안 그냥 떠나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무자비한 배신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서 있을 때 내 뺨에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진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테오는 적이었습니다. 내 소위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우리가 여기서부터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나는 해안을 뛰쳐나왔다. 속삭임 분노의 눈물이 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 열쇠를 더듬으며 손이 흔들렸다. 배신 테오가 10년 넘게 눈물을 쏟아부어 들인 카페를 처음부터 짓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나.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엔진의 굉음 많이 나를 묶고 정처 없이 운전했다. 내 마음은 고통과 분노를 휘젓는 SW의 회오리바람. 테오는 내가 잘 지내길 바랐다. 나는 갈 텐데 그 배신자 놈의 온 세상을 땅바닥에 불태워 버릴 때까지는 가지 않겠다. 내가 맥스의 방갈로 밖에 차를 세웠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다. 얼굴을 하고 즉시 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레나, 무슨 일이냐? 당신은 댐이 부서진 유령을 본 것 같군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낡은 소파 위에 쓰러져 흐느끼며 카페 주방의 악몽 같은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맥스 익스프레스는 모든 사악함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끝냈을 때 그가 뱉은 하급뱀에 대한 세부사항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지문 교대와 방화에 능숙한. 있어요. 맥스, 아니, 그 사람이 도구를 가져오기 전에 내가 그 사람 손목을 잡았어요.
그가 근처에 숨겨두었던 불같은 복수심 때문에 나는 당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들리나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머리가 좋은 방화 계획을 철회하는 것을 꺼렸지만 나는 확고하게 버텼고 몇 가지 긴장된 순간 후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체념했다. 맞아 불은 안 질러 하지만 저 쥐새끼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쟤는 그냥 도망칠 수가 없어. 부은 눈에 손등을 갖다 댔어. 나도 알아.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텐데 난 먼저 맥스의 입꼬리가 약간 위쪽으로 휘어진 것을 무시할 수 없도록 두 사람 모두에게 실제로 충실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보복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면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그 후 몇 시간. 내 분노는 서서히 뜨거운 복수심으로 변했고 맥스와 나는 그가 테오와 마라의 배경에 뛰어들어 모든 더러운 비밀을 파헤치고 세이디가 파헤칠 수 있는 거래를 찾아 카페의 사업 계약서에 쏟아부었다. 새벽까지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허점이나 조항. 나는 탈진을 통한 반격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법적 영향력의 무기고를 축적했지만 용기를 내어 내 눈에 깜박이는 결의의 불길로 내 형제에게로 향했습니다. 시도하고 싶어하고 내 꿈을 가져가라. 그 사람이 방금 허리케인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빨리 알게 될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 내 말의 무게가 공명하도록 그 새끼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맥스는 잔인하게 웃었다. 저 사람은 내 여자야. 이제 그 사기꾼 쓰레기들을 불태워버리자. 세상이 무너진다. 마침내 그의 귀 주위에 야성적인 미소가 내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정의가 마침내 했습니다. 나는 다음 며칠 동안 맥스의 집에서 그가 테오와 마라 쉐이디에 대해 파낸 증거의 산더미를 쏟아붓는 데 보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직 직원이 제출한 몇 가지 괴롭힘 청구에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유령의 집보다 덜거덕거리는 해골이 더 많았지만 적어도 내가 묻혀있는 기괴한 부록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해안 속삭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슬램 덩크처럼 않았습니다. 카페 파트너십 계약의 작은 글씨 깊숙한 곳에서 야 맥스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나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감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생에게 손을 흔들었다. 맥스는 문서 입술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을 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진심이 아닌데 내 안에 유쾌하고 아이러니한 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난 늑대처럼 웃었다. 그리고 테오의 계약서에 나를 긴장시키지. 누나 흘려보내고 숨을 쉬면서 비판적인 문단을 낭송하는 순간을 음미하라. 한 파트너가 혼외 정사에 연루되었거나 비즈니스 관계에 내재된 충실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완전한 소유권과 운영 통제권은 즉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되돌아갑니다. 맥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커스볼은 그 사람이 내 친구에게 동을 집어넣은 순간 말 그대로 카페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어. 우주에는 왜곡된 카르마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얼굴이 갈라지는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 마침내 합법적인 고지대를 갖게 됐어. 테오와 마라가 역겨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했지만 먼저 모든 근거를 다 밝혀야 했어. 전화기를 꺼내 재빠르게 문자를 입력했어. 테오는 1시간 후에 카페에서 만나 얘기해야 해. 맥스는 눈썹을 치켜떴지. 그게 현명한 거겠지. 그 두 타이밍의 작화를 직접 대면하면서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평준화시켰습니다. 그는 내 꿈을 찢어버리려고 하여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내가 이 승리를 그의 목구멍에 직접 쳐박아 보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맥스는 모의 항복으로 손을 들었지만 조심하세요. 뱀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카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지갑을 움켜쥐자 내 미소는 약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1시간 후 난 해안 정문을 통해 성큼성큼 마치 홀린 여자처럼 속삭이네. 테오는 이미 거기 카운터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뭘 원해? 레나는 말에서 독이 뚝뚝 떨어지며 내 직업을 구걸하러 왔어. 당신을 새로운 재능으로 대체하기 전에. 나는 치명적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그에게 말하며 웃으며 당신을 위한 흥미로운 새 사업 제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빌어먹을 계약 조항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그 모습을 즐겼습니다. 테오가 그것을 읽으면서 얼굴에 스며든 경악스러운 바로 여기서 마라와의 작은 장난이 이 사랑스러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손질된 못으로 문서를 두드렸는데
이는 해안 속삭임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나의 완전한 소유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와 불신 그의 얼굴에 대해 경고했지만 흑백으로 인쇄된 것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내 카페입니다. 이제 당신의 카페였습니다. 나는 그의 분노로 술을 마시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발 뒤꿈치를 들고 그의 견갑골 사이에 단검처럼 마지막 말을 내 어깨 위로 던지며 문으로 향했다. 내가 너라면 짐을 꾸릴 텐데. 태호, 너와 내 멍청한 여자친구는 이제 아주 비싼 세입자의 복수에 지나지 않았다. 카베르네는 맛이 너무 달콤해서 내가 해안을 떠날 때 태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속삭임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준비한 어떤 요리보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음흉한 뱀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내가 공격을 가할 차례였다. 나의 첫 번째 전화는 카페의 전 수석 셰프 미리암에게 거는 것이었고 태호는 마라와의 관계가 시작된 직후 태호가 해고했다. 세 번째 벨이 울리자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특히 당신의 좋은 남편이 아닌 전 남편과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서 쿨하게 정정했고 바로 제가 전화한 이유입니다. 태호가 우리 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데 그걸 풀려면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임신 중 잠시 멈췄다가 미리 암의 어조가 딱딱해져서 내가 듣고 있는 중 15분 후에 그녀는 내 옆에서 부엌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내가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입술이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내가 계획을 마쳤을 때 그녀는 간단히 한 번 끄덕이고 일어서서 저 한심한 작은 족제비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태호는 그가 우리를 2번 건드린 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철처럼 하루가 끝날 때까지 시작해야 할까요? 드류는 마라가 사업에 손을 댔을 때 태호가 무례하게 버린 카페의 나머지 옛 직원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독특한 요리법을 가진 훌륭한 페이스트리 요리사 데이비드 드류는 전체 운영을 우물처럼 운영한 흔들리지 않는 카를로스를 극찬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해안 속삭임에서 테이블을 부수고 한 명씩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된 늙은 백작조차도 기름칠된 기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흔들림 없이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카를로스 가족이 말했듯이 항상 우리를 존경심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사로 빛나는 눈일 뿐이죠. 태호 오래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제파와 제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제 대전략의 2단계를 시간이었습니다. 대담한 조치로 해안 속삭임 고객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금 소박한 팝업 스탠드를 세웠습니다. 카페에서 수년 동안 갈고 닦은 피땀과 열정의 레시피와 기술로 거리를 따라 내려가면 촘촘한 커뮤니티에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벌써부터 줄이 늘어서 있었고 내 솔로 벤처를 응원하는 현지인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따뜻한 미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며 사랑과 전통으로 가득 찬 따끈따끈한 식사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년간 먹어본 쿠바노 중 최고였습니다. 한 나이든 후원자는 태호가 맛보지 못한 천천히 구운 돼지고기와 녹은 스위스 치즈를 한 입 먹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아 그의 아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레나가 카페를 인수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 카페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었는데 그 멍청한 사람 마라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이후로 음식과 서비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변기 아래로 어깨 너머로 쳐다보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정당한 미소를 지었다. 해안이 거의 비어있는 것을 보고 태호가 한 명씩 완전히 낙담한 표정으로 카운터 뒤에 갇혀있는 속삭임 나는 그 위험한 뱀의 피를 말리고 정당하게 내 카페를 되찾을 예정이었다. 고객이 그토록 이기적으로 훔치려던 꿈은 모두 회복될 것이고 태호는 지금 직면한 복수심에 찬 분노를 일깨워 영원히 자신을 걷어차려고 했고 커뮤니티는 나를 굳건히 지지하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태호와 마라에 대한 카르마적 보복을 위한 내 원대한 계획의 단계. 나는 그들을 위태로웠지만 이 자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동안 킬샷을 해야 했습니다. 맥스는 당신이 그 서류를 제출한 후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어. 난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 태호가 나를 배신하고 내 밑에서 내 꿈을 훔치려던 순간. 이런 일을 자초한 거야. 강철과 돌로 이루어진 차갑고 인상적인 건물이지만 나는 마치 내가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그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요셉과 카를로스는 설득력 있는 증거 상자를 손에 들고 바로 내 뒤에 있었습니다. 판사 라모스는 선미한 이목구비와 당신을 똑바로 꿰뚫어보는 듯한 눈을 가진 나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고의 테이블로 다가가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그의 시들어가는 시선을 만났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테오 매닝을 상대로 문서화된 사업 파트너십 계약 위반에 근거하여 해안 위스퍼스 카페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안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입증된 테오의 혼외정사, 그의 여주인 마라와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자금 착취, 우리가 상호 합의한 운영 기준 및 윤리 조항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나는 테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우리 사업 파트너십의 신성한 서약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법정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고충과 위반의 기관총과 같았습니다. 빌어먹을 문서. 카를로스는 테오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의 소유권을 즉시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래 카페 계약서 사본에 서명한 최종 타격을 가했습니다. 테오의 얼굴에서 그의 변호사가 약간 미끄럽게 만들었던 색이 빠져나가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비싼 양복을 입은 머리가 예쁜 소녀는?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라모스 판사는 시들게 하는 한 번의 눈부심으로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원고가 테오를 향해 변론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말한 원고의 금지 명령을 승인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의 신랄한 눈빛 아래 움츠러드는 듯한 판사의 다음 말은 공개적으로 분위기를 환하게 했습니다. 매닝 씨,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행동은 법적, 도덕적 관점 모두에서 완전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귀하는 파트너십의 기초를 형성한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반했습니다. 이중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감히 조용한 법정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매닝 씨와 그의 동료가 오늘부터 해안 속삭임 카페에 들어가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즉시 금지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법적 소유권 지분을 박탈할 것입니다. 원고인 레나 헤이스 양에게 영구적으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한 의사봉의 심판에 쾅하는 소리는 테오의 운명을 봉인하는 천둥벼락 같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이 깜짝 놀란 갤러리를 통해 파문을 일으키자 내 얼굴을 가르는 승리의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최후의 옹호. 물론 테오는 즉시 울부짖기 시작했고 무기력한 분노에 뒤틀려 있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의 뉴스가 내 발뒤꿈치를 뒤흔드는 오래된 빵부스러기만큼 쓸모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했듯이 그의 굴욕을 만끽할 오랫동안 그의 허약한 몸을 멈췄습니다. 테오, 당신이 허리케인을 깨웠어요. 나는 차갑게 중얼거렸고 이제 그것은 당신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고 그 사람은 허공에 쓸데없는 저주를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법정에서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이야기가 모두 내 긴장감이었습니다. 법원은 너무 두꺼워서 버터나이프로 잘라버릴 수도 있을 만큼 두꺼웠고 테오의 배신과 악행을 뉘우칠 준비를 하고 당당히 동안 모든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를 보는 세상을 위한 곰은 값비싼 양복을 입은 건방진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그가 반대 신문을 시작하려고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완전히 우쭐해졌습니다. 헤이즈 양, 이제 의뢰인이 핸드릭 양에게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한 이후로 당신은 제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복수심을 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상호복수 상담사. 나는 단순히 당신의 의뢰인이 내 밑에서 내 사업을 시도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철은 매우 무거운 용어입니다. 변호사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내 의뢰인은 단지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속삭임이 소유주가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제 변호사는 소유권 주장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의 거친 말투를 칼처럼 잘라냈습니다. 클린시 법의 결론에 대해 논쟁하고 이 코트 앞에서 클라인의 미소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가장자리가 너무 빡빡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뱀 같은 시선으로 나를 돌아섰습니다. 헤이즈 씨는 확실히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의뢰인과 미스 핸드릭의 관계는 사실 당신의 사업 계약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탭으로 TV 리모컨에 손을 뻗자 제 얼굴에 야성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던 그 밤의 보안 영상을 대기열에 추가했습니다. 화면에 거친 흑백의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법정은 나였다. 나는 해안가 위스퍼스 카페 뒷문으로 들어와 부엌으로 향하다가 틀림없는 테오와 마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얼어붙었다. 틀림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쯤 옷을 입고 뒤엉킨 덩굴처럼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상에서 내 목소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싸우는 장면이 중단되자 남편과 친한 친구가 바로 부엌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중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곳에서 정렬된 폭로에서 충격에 찬 중얼거림이 군중을 휩쓸었습니다. 심지어 판사의 눈이 순간적으로 휘둥그레지더니 그의 스턴 마스크가 다시 제자리로 꽝 닫히기 전에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클라인은 갑자기 훨씬 덜한 표정으로 웅얼거렸습니다. 노골적인 인신공격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그 영상을 기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그 영상이 피고인들 성추행에 대한 헤이 양의 주장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스토니에게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파트너십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클린이 뒤로 물러나자 나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사가 무뚝뚝한 고개를 끄덕이고 계약서 사본을 밀어서 테오의 연쇄 불륜이라는 저주받은 단락을 지적할 수 있다면 우리 계약의 관련 부분을 증거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을 때쯤에는 넘어졌을. 그 법정에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은 테오와 마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공포에서 노골적인 혐오에 이르기까지 표정이 내 입술을 암울하게 누르며 나는 증인석에서 일어섰다. 키를 몇 번 누른 후 멀티미디어 콘솔에 다가가서 테오와 마라의 사진이 법정에 도배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는 수익으로 해안 속삭임에서 분명히 빨아들인 자금을 사용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쇼핑하는 사진을 보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지주회사의 역외 계정 존경합니다. 저는 매닝 씨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 직업적 서약을 위반한 것 이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제 목소리는 그가 여주인과 공모하여 제 회사를 속이고 피를 흘리게 한 강철처럼 차갑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변덕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 평생의 일을 훔쳤습니다. 이제 내 눈에 타오르는 하얗고 뜨거운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테오와 맞췄을 때 그는 마침내 나를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서, 인간으로서 배신했습니다. 글쎄, 그리고 그 사람은 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가 마침내 말했을 때 다가올 판결을 위해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끝난 후 법정은 무덤처럼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매닝 씨, 37년 동안 재판관으로 일하면서 나는 당신의 지독하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 법원이 법이 허용하는 절대적인 최대 제재 조치를 고려할 없게 만든 윤리나 도덕적 정신이 그토록 심각한 결여를 가진 개인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법정 부관들이 테오와 마라를 체포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나는 그들이 감히 시도했던 여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도록 했고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말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에 담아 영원히 기억 속에 불태우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오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기. 버터를 자르는 뜨거운 칼처럼 긴장된 법정을 가르는 판사의 거친 목소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기록이 보여주도록 하세요. 원고인 레나 헤이즈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 주 동안 내 영혼을 갈갈이 찢은 후에 그 아름다운 말에 제 가슴이 치솟았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테오의 속임수에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매닝 씨의 개탄스러운 행동은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위반을 나타냅니다. 나는 즉시 그의 소유권과 해안 속삭임 카페에 대한 통제권을 취소하고 헤이즈 테오 양에게 완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의 자리에 굳어진 얼굴은 무기력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쓰레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즉시 그를 침묵시켰고 매닝 씨와 핸드릭 씨가 저지른 금융위법 사기 및 횡령에 대한 증거는 정식 고발이 접수될 때까지 형사 기소를 위해 검사에게 전달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비용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두 명의 늠름한 반리프가 기절한 부부에게 수갑을 때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현실은 마침내 테오의 눈 사이에 큰 망치처럼 타격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입은 격렬하게 저주와 분개를 뱉어냈지만 그의 손목에 콜드스틸의 덜거덕거리는 소리는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구타당했다는 거야. 너 거짓말하는 보복적인 테오는 BFF가 마로로 끌고 갈 때 목줄에 묶인 광견병처럼 터져나왔다. 이 일 때문에 널 묻어줄게. 내 말 들어. 넌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을 너무 쉽게 파괴해서. 나는 그저 미소 짓고 그의 광적인 분노에 흠뻑 젖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 테오 싸구려. 테오 이렇게 엄청난 놈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준 배신자. 전 남편의 마지막 비전은 그의 일그러진 무거운 것 뒤로 사라지는 것. 법정의 참나무 문. 그때 그것은 나뿐이었고 갤러리에서 나온 충격받은 속삭임이 음소거 불협화음. 이 법원은 판사의 짖는 소리를 천둥벼락처럼 자르도록 명령하여 방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만 대중을 다시 한번 침묵시켰습니다. 나이든 치안 판사는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세요. 아주 살짝 상냥하게 눈을 돌리세요. 헤이즈 양, 저는 당신이 이 혐오스러운 절차 전반에 걸쳐 보여준 은혜와 용기에 당신에게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반사적으로 해안 속삭임이 완전한 소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윤리적 적합성을 입증한 것 이상입니다. 흔치 않은 칭찬에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벤치 쪽으로 기울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당신의 명예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의 눈에 무엇인가 깜빡거렸습니다. 그 끝없이 엄숙한 외관을 뚫고 나오는 희미한 온기에 흔적이 철 뒤에 봉인되었습니다. 전문성애.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쿵쿵거리는 소리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원고의 테이블에서 일어났을 때 며칠 만에 내 물건을 모으고 BFF가 그가 준 문 옆에서 은밀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한 손은 칼집을 씌운 나이트봉이 걸려있는 그의 벨트를 향해 살짝 찡그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만족스러울 만큼 고개를 저었다. 테오가 이미 그날의 고통에 경찰의 폭력을 더할 필요는 없었다. 상상 이상으로 BFF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블레이저 앞부분을 가슴에 두드렸습니다.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오늘 여기서 제 몫은 충분히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발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높이 들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악몽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이제 카페로 돌아가서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시간이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광장으로 나갔을 때 산들. 군침이 돌게 만드는 고소하고 유혹적인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냄새를 맡은 즉시 모퉁이를 돌자 팝업 그릴 옆에서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수 라임 닭꼬치 한 묶음을 손질하고 있는 맥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는 멈출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내 얼굴을 가르는 타오르는 미소. 나는 더 이상 초대할 필요 없이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맥스가 달려와서 뼈를 으스러 공포옹으로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를 다시 설정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놈들을 불태우는 내 딸입니다. 내 발에 그의 눈이 빛나고 자부심을 갖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실제로 이 미친 엉덩이 전체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수 음모를 차질 없이 성공시켰어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형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실패할 때마다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휘두르며 낄낄 웃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그릴에서 꼬치를 집어 한 입 먹어서 익숙한 풍미가 내 미래에 불을 붙이게 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배신은 여전히 생생하지만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은 카르마 정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내 꿈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의 카페, 나의 미래, 그리고 이제부터 그 미래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타올랐다. 내가 문 밖에서 때 따뜻하고 미풍이 상쾌한 페인트와 시트러스 광택제의 상쾌한 향기를 실어왔다. 새로 단장한 해안 속삭임 테오와 마라의 배신 이후 카페를 예전의 영광으로 복원하기 위해 몇 달 동안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화강암 조리대 설치 및 메뉴 재설계 세션에서 프라이머 브러쉬를 쓸 때마다 재탄생의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정당하게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고 과거의 유독한 짐을 단번에 버리는 것,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열었을 때 새로운 시작의 정수가 내 폐를 채우도록 허용했다. 세상은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더 밝아지고 더 활기차게 보였다. 이 셰파 카를로스의 거친 목소리가 나를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건장한 매니저는 열린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울퉁불퉁한 얼굴을 드러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미소에 맞춰 결정적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된 것보다 더 많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이 마을의 진정한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나는 표면마다 심오한 평화의 느낌으로 변화된 인테리어를 마셨다. 새로워진 비전에 내가 부은 예술품과 공명하는 가전제품과 우아한 장소 설정, 미리암과 그녀의 승무원은 이미 우물 석유기계처럼 윙윙거리는 부엌을 가지고 있었다. 느린 향기, 구운 고기 소스 감소와 갓 구운 빵이 군침이 도는 심포니에 섞여 숨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곧 해방될 요리의 예술성에 대한 부풀어 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훈련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최고의 사령관 음성 그림으로 외쳤습니다. 새로 재조립된 직원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 밤 감동을 줄 매우 특별한 고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상의 표정과 함께 스니커즈가 몇 개 있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기대, 우리의 목표는 단지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든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미소가 가늘고 야성적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모든 코스는 그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마지막 모슬관에 박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그 두 반역자는 승인의 포효가 나의 불같은 말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말조차도 미리암은 그녀의 눈에 사악한 빛을 내며 쿡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새들 업, 사람들, 오늘 밤 지옥에서 식사합니다. 그랜드 재개장은 700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시작 시간 직전에 첫 번째 손님이 문을 통해 필터링되기 시작했을 때 마드리드역 뒤에서 손을 꼭 잡고 머리를 높이 들었습니다. 테오의 속임수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열심히 일하면서 내 옆에 붙어있던 지역사회의 충성스러운 후원자들로부터 평소 친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씩씩하게 은퇴하고 헌신적인 임금 노예들이 오랜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내 진짜 초점은 입구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파티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곁눈질의 무게와 스톤이 침묵의 무게로 인해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오와 마라 둘 다 이전의 오만한 자아에 비해 완전히 쇠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매닝 씨가 아니라면 그 불쌍한 두 사람에게 잘 인사하기 위해 내 역에서 물러나서 오직 그들만을 향한 공기 중에 사나운 적개심을 느낄 수 있는 그들의 눈에 영구적인 사냥감의 표정을 한 건 더 창백한 사람과 핸드릭 양, 나는 사카르와 조롱의 순진함이 뚝뚝 떨어지는 어조로 말했고
너희 둘이 우리의 작은 다시 열림에 올 수 있어서 기쁘다. 수아래 테오의 눈은 가늘어지고 입을 벌리고 루스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말하는 움츠러드는 내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자 가지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우리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이를 악물고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교활한 고문을 준비했는지 언급하지 않고 나는 온기가 전혀 없는 작은 고요한 미소를 허용했습니다. 장담할 수 있듯이 오늘 밤에는 많은 고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카를로스가 오라고 오만하게 몸짓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약탈적인 눈빛으로 테오를 바라보았지만 여러분이 돌아온 것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내 꿈을 훔치려는 당신의 한심한 시도로 인해 레스토랑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객이 대결 대화를 시작하면서 ES의 파도 속에서 죽어가는 대화는 기대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신과 당신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선택한 그 창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어두운 최종성으로 씩씩거리는 유령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괴롭힐 곳이 전혀 없는 과거의 메아리는 내가 해안 속삭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사랑받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내 미소는 면도날처럼 변했고 랩터. 겉뿐이야.